안녕하세요. 최범길입니다. JPA 기초 일곱 번째 영상에서는 인베더블의 두 번째 내용을 해보겠습니다. DB 설계를 하다 보면 여러 테이블에 어떤 관련된 값을 저장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이제 왼쪽 그림은 어떤 테이블들 세 개가 출현하는데 가장 왼쪽에 라이터는 고유의 어떤 아이디가 있고 이름을 저장하고 있어요. 어떤 뭔가 작가,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테이블이죠. 그런데 이 작가와 관련된 데이터를 두 테이블에 나눠서 추가로 저장하는 거예요. 이제 오른쪽 위에 라이터, 인트로는 어떤 소개 자료 같은 것을 저장하는 테이블이고 밑에 있는 것은 어드레스, 이제 주소를 저장하는 테이블이죠. 그럼 이렇게 세 개의 테이블을 우리가 어떤 자바 쪽 코드로 모델링을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오른쪽과 같이 라이터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인트로, 어떤 소개 정보를 담고 있는 인트로 클래스, 그리고 주소 클래스, 이렇게 세 개를 이용해서 구성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럴 때 라이터 클래스가 인트로와 어드레스를 이렇게 갖고 있는 형태로 설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트로와 어드레스는 이 경우에는 엔티티가 아닌 어떤 단순히 값을 들고 있는 이 라이터에 속해 있는 어떤 값의 한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즉, 라이터만 엔티티고 인트로와 어드레스는 엔티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인베더블로 인트로와 어드레스를 매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는 한 테이블에 엔티티와 인베더블이 같이 저장되는 그런 매핑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서로 다른 테이블에 인베더블과 엔티티를 매핑하는 지금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매핑할 수 있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세컨더리 테이블이라는 애노테이션과 인베더블의 테이블명을 직접 명시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인트로 이 클래스를 보시면 인베더블 이제 애노테이션을 사용하는데 컬럼 애노테이션에 테이블이라는 속성을 추가했어요. 즉, 이 인트로 클래스는 인베더블이긴 한데 테이블 이름으로 라이터 인트로를 사용할 거야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만 설정하면 끝나냐? 그렇진 않아요. 저 인트로를 실제로 인베디드 할 라이터 클래스에 오른쪽에 코드에 보시면 세컨더리 테이블이라는 애노테이션을 추가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세컨더리 테이블 애노테이션의 네임 속성으로 나는 추가로 라이터 인트로라는 테이블을 같이 사용해 라고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pk join columns라는 그 값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라이터 인트로 테이블에서 내 테이블, 즉 여기서는 이제 라이터 테이블이겠죠. 내 테이블을 참조할 때 사용하는 컬럼이 이거야 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프라이머리 키 조인 컬럼 이 애노테이션의 네임 속성은 라이터 인트로 테이블의 컬럼 명을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레퍼런스드 컬럼 네임은 이 라이터 테이블의 컬럼 이름을 지정을 해줘요. 즉 조인 대상이 되는 컬럼을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세컨더리 테이블과 어트리뷰트 오버라이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앞에서 봤던 인트로 클래스와 달리 어드레스 클래스 같은 경우는 여러 곳에서 사용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 컬럼에다가 테이블 이름을 직접 이렇게 빵빵빵 지정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세컨더리 테이블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고요. 그러니까 이전 영상에서 어트리뷰트 오버라이드에 대해서 설명했었잖아요. 그 어트리뷰트 오버라이드에 컬럼을 지정할 때 테이블도 함께 지정해 주는 거예요.
이름뿐만 아니라 이제 테이블도 같이 지정하는 거죠. 지금 이제 보시는 코드에서는 어드레스 1, 이 속성은 라이터 어드레스 테이블의 ADDR1 컬럼에 매핑할 거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는 거죠. 이 세컨더리 테이블은 뭐 네임은 나는 라이터를 뭔가 처리할 때 라이터 어드레스도 이 테이블도 같이 사용해. 이제 이렇게 지정해 준 거고요. 이렇게 매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장도 할 수 있고 조회도 할 수 있고 뭐 변경도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저장을 한번 해보면 저 뉴 라이터를 만들고 이제 어드레스하고 인트로도 같이 넣어준 다음에 라이터를 저장을 하죠. 그러면 실제로 어떤 쿼리가 실행이 되냐? 그 아래 보시는 것처럼 라이터에도 인서트하고 라이터 어드레스에도 인서트하고 라이터 인트로에도 인서트를 해요. 만약 인베더블로 널을 주면 어떻게 되냐? 그 다른 테이블로 매핑된 인베더블에 널을 주면 그 밑에 보시는 것처럼 널로 준 그 인베더블에 대해서는 해당 테이블에 인서트를 하지 않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조회를 해보면 이렇게 관련된 테이블들을 모두 레프트 조인으로 조인해서 읽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너 조인을 사용하면 존재하지 않을 때 아예 조회가 안 돼 버리니까 인베더블로 매핑된 다른 테이블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레프트 조인을 이용해서 이제 실렉트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변경은 어떻게 하냐? 자, 위에 코드를 보시면 먼저 find로 라이터를 조회한 다음에 set 어드레스를 이용해서 어드레스 값을 바꿔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진짜 커밋하는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면 먼저 어드레스가 널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미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업데이트 커리를 이용해서 값을 변경을 하고 만약에 어드레스가 널이었으면 테이블에 데이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서트 커리를 실행을 해요. 그냥 널로 주면 어떻게 되지? 이제 그 밑에 라이터를 조회한 다음에 set 어드레스에 널을 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만약에 어드레스가 널이 아니었으면 널 처리를 해버려요. 즉 이제 딜리트 커리를 실행해서 삭제하는 거죠. 라이터를 find로 조회한 다음에 엔티티 매니저의 리무브에 전달을 해요. 그러면 삭제를 하잖아요. 이렇게 삭제할 때는 본체, 즉 라이터뿐만 아니라 인베더블로 매핑된 다른 테이블도 같이 이제 삭제 처리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세컨더리 테이블, 이 애노테이션을 사용하면 다른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를 인베더블로 매핑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른 테이블에 어떤 저장된 데이터가 개념적으로 밸류일 때 엔티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서 봤던 예처럼 이렇게 어드레스 같은 것을 다른 테이블에 저장했을 때 근데 이 어드레스는 엔티티라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개념적으로는 어떤 값을 표현하는 애니까 이럴 때 세컨더리 테이블을 이용해서 매핑할 수 있다 라는 거죠. 7번째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